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연구소입니다. 예,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낙골당에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볼일 좀 보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내일 할까 하다가 내일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본인인데 본인 스케줄 잘 몰라요. 그래갖고 안전빵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은 바짝 올랐어요. 예, 갭 떠서 올랐죠.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사실은 뭐 좋은 게 아닌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로 올랐어요. 점프로 올라서 이제 점프 한 1.34를 해가지고 뭐 분봉으로 보면 점프를 해서 무너질 법도 한데 일단 유지를 점프해서 무너질 법도 한데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별거 없고요. 점프한 거에 의의가 있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분봉은 별거 없고 이제 양봉에서는 이제 점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늘 얘기하지만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났을 때는 그냥 무너지냐 돌파를 하고 무너지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끊임없이 돌파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살벌하게 내려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할 거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무턱대고 올라가면 남은 건 뭐뿐이 없다. 내려올릴 뿐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120선을 대책 없이 올라가면 120선을 지지를 해주면 그나마 살짝 깨면서 지지를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저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갭에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120을 말도 안 되게 그냥 깨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단이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이냐 왜 부동산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살짝 딛는 거하고 그냥 박살나는 거하고 차이를 두듯이. 근데 주식은 박살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특히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대책 없이 올라갔을 때 내 종목이 따라서 안 갔거나 아니면 따라갔더라도 내가 여기서 욕심을 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팔았는데 만약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책이 없죠. 이렇게 꼬꾸라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끌려가는 이제 줄다리기가 되는 거죠. 세력과 줄다리기 중에서 이미 세력은 늘 옛날 방송 여러분들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게 그림도 많이 그렸었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많이 그렸었어. 세력은 여기를 붙잡고 있다. 칼 자루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칼 날을 붙잡고 있다. 누가 이기겠냐? 여기서 막 칼 비틀어 버리면 누구 손가락이 나가겠냐? 그죠? 세력이 일로 땡기면 내 손가락 유지하려면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세력이 또 일로 밀어버리면 내 손가락 유지하려면 또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거는 놓아져 있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80%, 85% 꿀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증권판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세력한테 85%, 90% 꿀리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나올 확률이 이제 10에서 5에서 한 10% 된다고 치자. 근데 10에서 5%가 큰 수익을 내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본전인 애들 뭐 한 5%, 약수익인 애들 또 뭐 한 5%, 나머지 한 1, 2% 정도가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1%나 2% 애들이. 그 1%, 2%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공부도 해가면서 방송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거나 나스닥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격이 생겼죠. 이격이 생겼는데 앞에 음봉으로 어느 정도 음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은 듯 해보여도 이 후반부로 가서 먼지거리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음봉으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일단 나스닥은 또 우리는 뭐 미국 해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미국장 우리는 이제 참고만 한다고 그랬죠. 미국은 일단 그런데 우리나라 장은 그럼 이제 미국이 선반영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갭을 조금 뜰 확률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상 어저께인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언제더라? 언젠가 쓸데없이 그냥 막 갭떠서 아니구나. 착각했네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장은 갭떠서 시작을 했다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지 않았냐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무너졌대요.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하여튼 우리나라장도 쓸데없이 갭을 뜨니까 무너졌다고 하기엔 그렇고 이제 뭐 다시 밑으로 깔아줬죠.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이제 진짜 자세히 안 나오는 건데 그러진 않았어요. 갭 떠서 이제 살짝 조정을 한 정도. 여기서 이제 뭐 쓰리바닥 비슷하게 만들면서 쓰리바닥도 아닌데 쓰리바닥 비슷하게 만들면서 올라가는 신용만 했는데 여하튼 간에 처음에 갭을 뜬 만큼 다시 복귀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지가 나름 갭 뜬 거에 여기서 0%에서 갭 뜬 거에 반 정도 요 정도까지는 나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갭을 떴는데 쭉 깔아줬다 여기서 더 깔아줬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그래도 반 정도에서 여기 반 여기와 0%, 100%, 50% 정도까지는 마감을 쳐줬어요. 나름 괜찮았던 겁니다. 나름. 그 요즘 힘든 장에 비하면 나름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하락하는 120을 일단 만났어요. 하락하는 120을 만나니까 못 올라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원래 꼬꾸라져야 되는데 지금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딱 슈팅을 해주면은 나름 슈팅을 해주고 내려오다가 이제 22평선이 평평하게만 만들어 놓을 정도로만 여기서 버텨주면 어차피 저렇게 이렇게 슈팅을 하면은 내려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제 여기서 되는 겁니다. 투바닥 정도에서 원바닥, 투바닥 정도에서 22평선이 여기서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가냐 유지가 되냐는 여기서 얘가 재슈팅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밑으로 깔아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느냐. 일단 어쨌든 간에 22평선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봉상으로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해버리면 일단 유지는 됩니다. 이평선은 유지가 돼요. 유지는 되는데 이제 뭐 계속 뭐 10년, 20년, 100년 횡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거냐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다 지어보면 지금은 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만 여하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인 걸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상식선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요 근처에서 큰 그림에서는 요 근처에서 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할지 횡보를 계속 할지 횡보를 하다가 밑으로 깔아줘서 미친 척하고 여기까지 내려갈지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됐냐 이거 두 개만 따지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세력애들이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레버리지 쪽으로 롱으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 무조건 올려 이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저는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돌파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보는데 여하튼 여기서 또 이제 갈림길이 또 생겨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고 그 다음 슈팅에서 한번 올라가서 여기나 여기까지 신고가까지 여기나 이런 데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120을 아직 깨진 않고 있어요. 쏘쏘합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슈팅으로 확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일단 무조건 하락하는 이평선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닿아도 무너지고 돌파해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가고 무너지고 돌파를 해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도 또 무너집니다. 하락하는 120은 하락하는 이평선은 그래요. 20선이든 120선이든 어쨌거나 이평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이평선은 그럼 어떻게 되냐? 돌파를 만약 해서 지지를 한 상태에서 돌파해서 뒤져도 튕기고 그죠? 근처까지 안 간데도 튕기고 그죠? 심지어 깼는데도 튕기고 깰 것처럼 하다가 밑에서 지지를 못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상승하는 이평선은 그래요. 근데 이 거꾸로인 거죠. 상승하는 이평선과 하락하는 이평선
이거는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올라가고요. 예,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는 이평선만 따라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하지만 봉이 가니까 이평선이 가는 거예요. 이평선이 가니까 봉이 가는 게 아니에요. 봉이 가니까 이평선이 가는 겁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수는 이렇게 봤고요. 제가 금요일 날 뭐 기억 오픈 톡방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선익 시스템인가 걔가 상을 들어갈 저들쯤 애가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가 않길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어요. 나름 관심 있게 봤더니 상을 들어갔습니다. 예. 아마 상 들어간 종목이 선익 시스템, 대원전선 후, 대원전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누가 저한테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오픈 톡방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대원전선 그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이거 손대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원전선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이 일단 여기를 딛고 20선을 딛고 올라갈지 그 위에서 올라갈지 그 형태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평선 122평선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욕심이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손대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놔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올라갔습니다. 예, 저를 굉장히 솔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놔줬거든요. 예. 예.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뭐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종가상도 아니에요. 1시 반이니까 그렇게 종가상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100만 주 넘게 지금 잔여 물량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 계속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 전선, 전자가 잘 가네요. 그거 위주로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 전선, 전자, 반도체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전도체도 잠깐 꼈던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늘 휘황찬란한 장이라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여하튼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원전선 근데 그분이 단타로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 20선에서 올라가는 거 잡아볼만 하죠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스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단타로 따져도 여기는 제 개념으로는 여기서 손대는 데가 아니에요. 예. 높은 데서 늘 얘기하죠.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 먹는 거지 높은 데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만 남죠? 예. 물린 종목들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한가 종목을 보자면요.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선익 시스템은 제가 여기서 상 따실 분들 여기서 그려져 있죠. 상 따실 분들 여기서 상 따세요. 여기서 잡으세요. 근데 저는 단타니까 여기서 상따를 못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단타에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뭐를 노렸냐면은 이거 깨지면은 10에서 여기서 15% 이 두 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저 너무 과장된 거고요. 이렇게 무너지거나 요러면 제가 여기서 잡아볼까 그 생각도 했던 거예요. 아니면 미친 척하고 15% 정도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너졌으면 여기서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기도 매수 타이밍, 여기도 매수 타이밍.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여기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120 10에서 15% 정도 무너지면 잡아서 20 안전빵으로 한 26% 26% 정도 요 정도 올라가는 거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꽤 되죠. 먹으려 치면 여기서 가면은 한 몇 프로야? 한 6% 여기서 가면은 한 10% 정도 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다시 제가 상을 들어갈 거라고 보긴 봤어요. 그래서 저 상 따실 분들 여기서 상 따해보세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상 아마 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풀릴 것 같으면 제가 상따를 해보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여기서 이렇게 잡거나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크죠. 7% 14% 커요. 근데 제가 왜 26% 30%까지 안 잡고 25%까지 잡느냐? 매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실까 봐.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상을 들어갈 것 같다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 아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상을
상을 들어갈 거라고 보냐면 일봉으로 체크를 했고 일봉 보니까 저 신고가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상이 안 들어갈 확률이 큰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을 안 들어갈 확률이 큰데 그랬는데 상을 들어가 버렸어. 그죠? 상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상이 풀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미 말은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부터도 제가 상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가니까 처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털어서 여기 물량을 밑에서 이렇게 한번 받아주고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다시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따를 해보세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무너지거나 여기까지 무너지면 여기서 이만큼을 먹던 여기서 이만큼을 먹던 한 7, 8분 그러니까 거의 한 10에서 15분 만에 이 프로테이지를 먹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 그랬네요. 10에서인가 여기 한 20% 되니까 여기가 10% 되겠죠. 그리고 한 15% 요 정도 무너지면 여기서 요만큼이나 8% 요만큼이나 12% 이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럴 때 왜 25%에다 그랬냐면 보통 상을 맞고 나서 근 1시간 이상 이렇게 1시간 이상 간에가 상이 풀리면 보통 상은 다시 안 맞더라도 1시간 이상 상을 들어간 종목이 상이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 10%가 무너지든 15%가 무너지든 어쨌든 간에 완전히 이렇게 음봉이 되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빅텍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상을 들어갔다가 하한가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죠?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갔다니까?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상한가는 아닌가 보다. 한 27, 8%인가 갔다가 박살 나면서 이게 하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더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때, 보통 상한가를 1시간 이상 들어간 종목이 풀리면 한 6, 7% 이상은 갑니다.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25%까지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 뿐이지, 여기까지도 갈만한데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늘 얘기하죠. 고가를 나는 항상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서 상이 풀렸다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해서 보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물리는 게 싫어서 저는 알면서 여기까지 가는 걸 알면서도 안전빵으로 여기까지는 최소한 가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다 팔아야지. 그럼 저는 이제 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상을 막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신고가니까 여기가 신고가니까 매물대가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매물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텐데 신고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고가인데 얘가 왜 상을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을 갔다가 신고가에서 다음날 뭔가를 더 올리기에는 세력애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이 종목을 가볍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상을 푸는 겁니다. 푸니까 개미들 좀 도망가죠. 도망간 주식을 갖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밑에서 좀 받아내고, 근데 15에서 15%까지는 안 내려가고 살짝만 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쫄리니까 상을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이거 다시 상 들어가기 힘드니까 살짝 내려왔다가 상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상을 푸는 애들이 여기서 계속 상을 조금씩 풀고 막았다가 풀고 막았다가 풀고 막았다가 풀고, 아니면 상을 들어갈 듯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고, 이거는 털어먹는 겁니다. 27, 8%에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을 풀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어차피 들어갈 건데 개미들을 조금 떨고 겁을 주는 거죠. 내려 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고가니까 다음날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좀 주식을 좀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상을 막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 따실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 채팅 저 오픈톡 써놓은 거 있으니까 상 따실 분들 여기서 사보세요. 이제 그리고 15에서 15% 무너지면은 상따가 아니라 사십시오. 15에서 15% 무너지면 거기서 사십시오. 그리고 25%에서 버리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상을 막아줬어요. 여기서 살짝 풀렸는데 이거는 풀린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풀린지도 몰랐고요. 여기서 상을 막길래 그냥 막았구나. 어느 누군가가 상따를 했으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아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까지 신뢰를 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는 여러분 아주 지겹도록 알고 계시죠. 신고가는 어디서 어디까지 15에서 18%까지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15에서 18%는 제 개인적인 그냥 통계고요. 22평선을 요 파란색 22평선을 깰 때까지 계속 타고 가면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22평선을 깬다. 그럼 여기서 버리는 거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버리고 이 22평선을 깬 시점부터 보통은 22평선 여기서 이렇게 깨거든요. 이렇게 깨면은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의 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버리세요. 여기서 버리시고요. 만약에 반 이상 돌파해서 3분의 2 정도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3분의 2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1, 2 아니 1, 2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한 이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가 반이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예. 이 정도 높이까지 간다. 예. 무조건 버리십시오. 무조건. 반에서는 좀 더 올라갈까 싶어서 망설일지 몰라도 3분의 2 정도 가잖아요. 예. 무조건 버리십시오. 무조건.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갈롬인데 아주 세게 갈롬인데 22평선을 이렇게 깼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갔다가 22평선 근처까지 갔다 그냥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가 버린 시점, 22평선을 깬 시점에 요 아주 박살난 요 시점에서 반이나 여기서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1,000원이 닿아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여기까지 가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 내가 버리고자 했던 거기까지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라도 가면 아싸 제스 그러면서 바로 버리십시오. 3분의 2 정도는 원래 목표가에서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 갖고 들고 가다가 이평선을 깨면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3분의 1을 버리는 지점이 아까 얘기한 신고가는 외우세요. 신고가는 15에서 18%에서 버리면 최소한 누군가한테 욕은 잘 안 먹는다. 7, 80점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원전선 우는 일단 제끼고요. 우선주니까. 그리고 대장주가 대원전선 우가 아니라 대원전선 같아요. 차트 봐서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어쨌거나 대원전선은 175만 주였는데 지금 시간 단위가는 뭐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졌네. 69만. 그럭저럭 괜찮죠? 요즘 시대 69만이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 눈에는 이게 굉장히 시층을 크게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뭐 자세히 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7, 8% 공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7, 8% 갭을 뜨면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15%까지. 7, 8% 갭을 안 뜨고 바닥부터 올라가면 7, 8%의 매도. 7, 8% 갭을 뜨면은 15%까지 보시면 돼요. 연상 가는 거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상도 이제 느낌상으로는 연상이면 여긴데 뭐 갈라치면은 가겠죠. 갈라치면 가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경우가 달라요. 왜냐면 얘가 쉽게 얘기하면 내려와서 여기 물량은 많이 받았는데 여기 물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기까지 물량을 받으러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여기 꼭대기에 있는 물량을 받으러 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까? 갈 수도 있겠구나. 얘가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연상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 높은 지점에서 120선이 여긴데 이 높은 지점에서 그거까지 바라는 매매를 하기에는 그걸 안 맞아요. 제 매매법이랑 안 맞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신고가 보듯이 보시면 되고 대원전선 우는 대원전선을 보시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대원전선 우를 매매하신 분이 계신다면 대원전선 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원전선은 이제 대원전선 우가 5% 올라가면은 대원전선 우는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5% 올라가면 대원전선은 1, 2% 올라가고요. 대원전선이 2, 3% 무너지면 대원전선 우는 5, 6%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대장주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뭐 많이 갔네요. 지금 실시간 보니까 이날 그 금요일 날 뭐 되게 그지 같은 장인 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몇 종목 갔어요. 몇 종목 갔는데 정말 몇 종목만 갔네요. 컴퓨터를 좀 차트를 재부팅을 하고 한번 20% 가까이 20%가 아니고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바쁜 거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재부팅을 했는데
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20%나 15% 이상 되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귀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이 한 2, 3% 올라거나 음봉으로 된 종목들을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어렸을 때 고급진 것들만 먹던 사람이 성인 돼서 고급진 거를 찾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못한 것도 먹고 중간 것도 먹고 고급스러운 것도 먹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인이 되면 돈이 없을 때는 부족한 걸 먹죠. 돈이 좀 주머니 생기면 중간 걸 먹고요. 압도적으로 로또나 뭐 이런 게 돼서 뭐 진짜 이제 뭐 큰 부자가 뭐 진짜 한 뭐 2월 된 복권이 당첨돼서 200억, 300억 부자가 되면은 좋은 거 먹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 왜냐? 이것만 보면 눈이 반짝거리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별이 좋은 거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둥글둥글둥글하게 생긴 별.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이거야. 이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눈에 익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를 볼 때 이거 보면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야. 오 이거야. 그럼 바로 눈에 딱 들어오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하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복귀 방송을 한답시고 상승이 좀 괜찮게 나온 종목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가운데 중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그거죠. 가운데 중 매매. 예.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 양봉으로 가운데 중자를 만들었을 때 도지 만들었을 때 얘와 비슷한 봉 크기로 올라간다. 이제 그 말씀 드렸죠.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예.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얘기한 매매가 이제 이런 매매 가운데 중 매매도 있어요. 이거는 갭떠서 이렇게 음봉으로 돼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름 할 만한 매매법이에요. 근데 갭뜬 음봉은 제가 진짜 그거는 너무 도박성이라 이제 안 하는데 하지도 않고 이런 거 FSD 이런 거 이거 하면 다음 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1차 여기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게 봉이 작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1차 침 머리까지. 1차 그다음에 침의 절반, 2차 그다음에 침의 머리까지 3차.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데 그 위에까지 보기엔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 예. 이런 건 좀 위험한데 120선에서 항상 머니까 안 하는데 그 이제 뭐 이런 TS 이런 거는 할 만합니다. 예, 나름 가까운 면도 있고요. 박살나더라도 20선에서 예, 물 타서 올라오면 되니까요. 120까지 가도 뭐 그냥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복귀 방송을 하는 게 그다음에 목표가 첫 번째는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좋은 종목을 좋은 차트를 봤을 때 이거네 하면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15%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상한가 종목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이게 왜 여기까지 갔냐? 얘는 지금 들갔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게. 얘 왜 말하다 보니까 얘 왜 1차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 다니까 올라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마이너스인데? 왜 여기까지 갔지? 뜬금 내가 눈이 잘못된 거야 뭐야? 그러네요. 좀 들갔어요. 왜 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드문 경우인데 약간 들갔네요. 여하튼 아니면 4일 동안 양봉이 4일 동안 나왔으니까 내일 음봉 하나 이렇게 나오고 다음날 그 다음날 마저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목표가 여기까지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덜 간 것 같네요. 직업병이죠. 예, 보면 이상하게 자꾸 목표가를 찾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목표가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계속 보여드리려고 그 신고가는 15에서 18% 그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목표가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 얘도 목표가 약간 제 눈에는 덜가 보이는데 그죠? 덜 갔죠? 이상하게 좀 덜 갔네 애들이.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애들도 덜 간 게 보이네요. 여하튼 제가 이제 그 복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두 번째 목표가를 따로 시간을 해서 하루 만에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하루에
얘는 양봉이 머리까지 가서 그래요. 얘는 곽초령 자리라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얘는 전저점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얘는 돌파선이 한 개, 두 개인데 두 개라도 오후에 슈팅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의 두 배를 간 게 아니라 이제 간신히 넘은 겁니다. 그리고 곽초령 자리라고 해도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면 이게 다예요. 뭐 10% 내외에서 올라가면 두 배 이상 갑니다. 바로 밑에서 가면은 바로 밑에서 쏘면은 18에서 20% 갑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겹더라도 그 지겹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지겨운 거지. 맨날 새로운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난 이 사람 얘기하면 항상 새로워. 곽초령 자리가 있대. 다음 날 곽초령 자리가 있대. 그 다음 날 또 곽초령 자리가 있대. 이러면 제가 돌아버리겠죠. 아니 지금 며칠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꼭 처음 듣는 사람 마냥 행동해버리면 제가 좀 당황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겹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니까 나름 좋은 겁니다. 원래 공부할 때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하루 중에 공부는 짧잖아.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80, 90 먹을 때까지 마우스 움직이고 핸드폰 손가락으로 움직일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증권인데 손자나 며느리한테 며느라 내가 알고 보면 증권계 타짜야. 할아버지가 알고 보면 타짜야.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시간이 기냐고.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50이라고 따져도 남은 게 30년이에요. 저 80까지 살아도. 근데 지금 100세 시대야. 재수 좋으면 90까지도 살아. 그러면 40년 남은 거예요. 50이라고 쳐도. 30살이면은 저 90살이 그래. 좀 30살이면 그나마 80으로 치면은 아직도 50년 남았어요. 50년 동안 써먹을 기술을 연말을 하는데 뭐 하루에 5분, 10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날마다 그 5분, 10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게 수준이 처음에 초짜였다가 올라가고 이게 되게 미세해 보이는데 나중에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아니 왜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양봉의 머리잖아요. 1차 여기, 2차 여기. 치매 절반. 원래 치매 머리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치매 절반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본 거예요. 대충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죠? 공부했죠? 얼마나 그러셨어요? 날마다 5분, 10분 하는 거예요. 뭐, 일부러 시간 내세요. 날마다 시간 날 때 그냥 5분, 10분 그냥 방송으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가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아까 그런 거 같은 거, 선익 시스템처럼, 저거, 얘가 신고가에서 상을 들어갔으니까, 상이 풀릴 수도 있다. 풀려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은, 째수하고 매수다. 몇 분 만에 그냥 먹으니까, 이렇게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려왔다 또 이렇게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 있고 상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무너지면 상을 잘 안 막습니다. 27% 정도, 27, 8% 가다가 그냥 망가져요. 아니면은 끝까지 버티다가 종가에 이렇게 무너지던가.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버티다가 종가 끝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 몇 번 보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전빵으로 25%에서 버리는 걸 이제 권하는데 25, 6%에서 버리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아니면 여기서 살짝 깨고 어차피 더 안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 살만하죠. 왜? 상가니까 다음날 5%, 10%만 갭 떠도 이 1, 2분 만에 시작 1, 2분만이 아니죠. 2, 3초 만에 2, 3, 4. 아싸 갭 떴다 매도되었습니다. 그냥 5%, 10% 먹는 거예요. 뭐 적게는 뭐 4%, 5% 이렇게 먹는 거고. 그죠? 그래서 상따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다음날 얘가 개파락으로 뭐 더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얘가 저는 이제 상을 막을 거라고 대충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했어요. 상따 하실 분들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상따를 하실 게 아니면 여기 노리고 있다가 10% 정도 무너지거나 15% 정도 무너지면 여기든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25, 6%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 여기서 파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오픈톡방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거짓말 한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 거짓말 안 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 사태가 왔네요. 예. 여하튼 간에 오픈톡방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알아들으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좋은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목표가 공부를 너무 장황하니까 날마다 조금씩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평소에 얘기 안 하던 부분을 한두 가지 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겨운 것만 얘기하다가 이게 신고가라 상따라고 그런 거야. 이런 경우에는 15에서 15%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잡는 거야. 1시간 이상 상을 들어갔다가 풀리면은 급락하면 일단 이게 급락의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해진 매매법은 아니지만 그냥 통계상으로 무너지면은 25, 6%까지 이상 가니까 그냥 제가 이런 거면은 우연히 그냥 컨택하다가 무너졌다. 그럼 그냥 잡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무너졌다. 1시간 이상 상 들어갔는데 무너졌다. 그냥 잡는 거예요. 잡고 나서 봤는데 야 이거 아니야 큰일 났다. 그럼 그냥 매도하는 거고 봤는데 견딜만 하겠네. 그럼 견디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25, 6% 갔다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미련 없이. 근데 이것도 알으셔야죠. 살짝 깨지는 건 상을 막을 확률이 큰데 많이 깨지면 10에서 10, 그래 10%까지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15% 정도 깨지잖아요. 상 막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만에 되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더라도 종가에 한 3시 16분, 7분 만에 그냥 2, 3분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을 노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상을 들어갈 놈은 여기서 살짝만 깨고 들어가고요. 상을 안 들어갈 놈은 왕창 깨서 갈 것처럼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것도 이제 꿀팁이에요. 예. 다른 데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요?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상상 인더스트리가 물류주 중에서는 뭐 지하시니까 볼 거 없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TSE 가운데 중 매매 알고 계세요? 크게 상승 15% 이상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양봉으로 가운데 중자 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걸 어떻게 캐치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그러니까 갭이랑 여기서부터 여기 갭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했는데 양봉으로 딱 꼬리 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다고 치고 시작했는데 일단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져요. 그러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꼬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양봉으로 딱 전환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눈에 계속 익히고 있어서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얘기하는 방송을 뭐 4년, 5년 구독자야. 구독자라 그러니까 또 그러네요. 예, 뭐 굉장히 이제 유심히 보던 사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양, 이 두 개가 얘와 얘 모양을 계속 캐치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게 딱 보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봉 전환이 되면은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매수를 하겠죠. 예. 양봉 전환되는 순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양봉이 딱 되는 순간 잡겠죠. 그러다 음봉되면 버리고 양봉되면 잡고 한 2번, 3번 했다가 너무 속으면 하지 말고 한 2번째나 3번째에 진짜 쫙 잡았는데 양봉에서 잡았는데 쫙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가가 어디라고요? 여기 목표가가 뭐냐면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가 원으로 따지면 요만큼이 너무 많이 그랬다. 이 정도 원이 여기서 이제 원이 이렇게 이 정도 원을 그리려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원이 비슷한가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요 정도에서 매도를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서 매도를 해도 크게 이상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으면 여기를 보고 목표가를 정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급하게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확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정도 가 있구나. 가운데 중자 매매니까 세력차트 연구소장이 얘기했어. 얘가 이만큼 간대. 이만큼 가면 매도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일단 물리조선은 그렇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아바코가 얘도 갭을 떠서 올라가는데 너무 삐죽하게 올라가는데요. 근데 얘는 목표가가 좀 애매하죠. 곽철용 자리 비슷하게 됐는데 가다가 꼭 마른 것 마냥. 근데 얘가 17.59 조금 이날 금요일 날 보니까 목표가가 조금 1, 2%씩 다 들어갔네요. 얘도 보면 18에서 22%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곽철용 자리잖아.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하시는데 대답을 할 수도 없겠지만 녹화 방송인데 돌파해야 되는 선 여러 개잖아요. 아니면 얘가 오후에 갔던가 아니냐 오전에 갔네. 얘 18에서 22%가 가야 되는데 안 갔어. 17.59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는 종목마다 지금 목표가가 다 낮길래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얘도 18% 이상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 목표가를 좀 덜 간 느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얘도 목표가가 대충 얘는 뭐 그렇게 우기기엔 좀 그런데 얘도 제가 제 상식으로는 목표가를 덜 갔어요. 타이거리액도 반도체가 많이 갔죠. 보면은 반도체가 많이 갔어요. 그죠? 두 번째 페이지 선익 시스템도 있고요. 뭐 얘도 동아 엘텍도 꽤 갔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 엘텍이 페이지에 두 개나 있네. 그죠? 이런 게 하나 없애야지. 예. 요런 데서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요런 게 이제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 그러면서 이제 빼는 거예요. 예. 3페이지 거를 빼야겠네요. 동아 엘텍을 종목 삭제 해버렸습니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스윙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스윙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거 한다고 다른 거 엄한 거 안 한다고. 왜? 계속 반도체가 어차피 좋으니까. 그죠?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제가 방송한 상황으로 봐서는 120선을 깰 때 흐르는 게 아니라 급하게 깨면 절벽처럼 급하게 깨면 얘는 120까지는 간다. 근데 120선이 어디가 있죠? 여기서 빨리 갔으면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서 갔으면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서 갔으면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120이 너무 안 올라가니까 120이 삐 내려가 버렸죠. 위에서 버티면은 올라가는 거랑 같은 위치입니다. 밑에서 버티면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나버렸어.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딱 한 번인가 설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느낌으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확률이 커요. 뭐 그 시간 단일가도 보면은 오늘이야 마이너스지만 여하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목표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뭐 30% 내외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간 단일가가 위로 갭을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90% 정도 되니까 91% 되니까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 증권법상 하루 만에 갈 수 삼상을 가야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여하튼 120선을 깨면서 수직으로 낙하를 해서 깨버리면 120선까지 다시 가는 게 통계상으로 맞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가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가면 여기서 가고 그러겠죠. 근데 가기도 전에 계속 횡보를 해버리니까 발돋움판을 만들어 보니까 120이 얘가 따라와 버렸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거 자체가 발돋움판이 돼버려요. 얘는 지금 좀 짧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좀 짧은데 일곱, 여덟 달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크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딛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그 이상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단시간 만에 돌파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시간 만에 돌파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저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발돋움판이 형성이 길게 되면은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짧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보는 게 맞고요. 꼭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종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그 스윙으로 할 때도 얘는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나는 이걸 들고 가서 여기까지 먹겠어. 나는 이거 스윙으로 여기서부터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초장기 투자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예.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거나 돌파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한 그 기대감에 이런 거를 스윙으로 잡는 거는 조금 무모함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게 20, 30% 정도 되는 애들 이게 90%가 아니라 20, 30% 되는 애들 단타로 그냥 여기서 잡아서 하루 종일 매매하고 마는 걸로는 맞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스윙으로 저걸 잡고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땐 좀 무리가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는 이미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얘도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죠. 이런 건 하는 게 아니고요. 단타로 가끔 하루씩 잡는 건데 이것도 단타로 잡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뭐 더코디가 물량을 받았는데 어차피 지하실이고요. 120 밑에 그 종목을 제가 왜 논하지 않는지 알겠죠?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좋은 걸 괜히 보여줬다가 안 좋은 게 기억에 내리에 남으면 이걸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잡을까?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지하실이니까 고민할 게 아니고요. 조종하고 있으니까 120선이 조종하고 있으니까 잡을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 3명 중에 B 나왔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 팀에 왜 도박을 합니까? 전기차 중에서는 해성 왜 안 움직여? 해성 DPC가 아직은 지하실이죠. 근데 얘는 쌍바닥에서 올라올 확률이 큰데 올라오더라도 확실히 지지하는 거 보고 얘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얘는 좀 그럴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하는 걸 보고 여러분 들고 가실 생각 하셔야 돼요. 해성 DPC가 얘가 또 한담 하는 애예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담은 좀 하는 애예요. 과감하게 세게 갈 수가 있는 애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윙을 안 하니까 저랑 관계가 없는 종목인데 일진 다이아가 뭐야 120을 돌파를 했죠. 120 돌파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봐주는 판이 하나 둘 셋 넷 다 6분이 안 됐는데 크게 상승했죠. 이런 거는 들고 간다? 내려오면 들고 간다? 아니죠.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조금 더 지지하는 거 보고 한 7, 8개월 이상 돼야 그나마 안전빵으로 얘는 120 정도를 120선을 지지를 하겠네. 올라가는 120선으로 만들어 놓고 지지를 하겠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데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스윙으로. 단타는 뭐 대중 없습니다. 무조건 먹을 것 같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삼화전기가 이제 전기, 전자, 전선 이런 애들 간다고 했더니 삼화전기가 얘가 나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런 데서 잡는 게 아니고요. 20선을 터치할 때 이럴 때 잡는 겁니다. 이날 2024년 4월 22일 이럴 때는 양봉으로 들어가면 잡았다가 나는 20선을 깰 때 버리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공중에 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20선에 걸쳐 있을 때 이때 잡는 겁니다. 120에서 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120을 걸칠 때 잡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스윙을 잡을 때는 이렇게 20을 터치할 때 잡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을 잡을 때는 120을 터치할 때 터치라는 게 이럴 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가는 거를 생각해서 이럴 때 잡으라는 얘기지 꼬꾸라지고 있는 걸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2차 전지는 그래도 아바코가 꽤 상승을 했네요. 근데 얘는 얘가 목표가좀 들어갔다고 그랬죠. 18% 이상 가야 되는데 17%. 이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 기계주 중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대장이고 EM 플러스가 120에서 무너졌네요. 왜 120이 또 무너졌을까요? 5만 가지 설명 다 갖다 붙이는 놈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120 밑에 꿈은 120. 꿈을 이뤘으니까 그냥 내려간 겁니다. 별거 없어요. 바이오 중에서는 JLK가 지하실 깊죠. 큐로컴 아래 꼬리가 긴 종목은 무조건 잡는다. 잡을만 하죠. 왜 그거는요? 아래 꼬리가 기니까 잡아볼만 했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바이오 스마트 뭐 이렇게 막 그거 놨을까요? 이날도 오픈 특방에 대해 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얘는 목표가 제대로 갔네요. 1차 얘는 2차가 여긴데 2차가 너무 높네요. 1차까지만 보시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고요. 목표가는 왜 여기일까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 양봉의 머리 또는 양봉의 머리. 그래서 이거 제가 옛날 놀리는 말로 뭐라고 그랬죠? 양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죠? 대충 막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표가 대충 이렇게 찍는다고 여러분들이 이 새끼 방송 날래미식으로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우스가 원래 빨라요.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커서가 빠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입니다.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목표가는 제대로 끝까지 갔죠. 여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보다도 좀 낮게 찍어요. 오리지널로 찍으면은 여기가 맞는데 저는 여기보다 그 와중에 여기보다 약간 밑에 여기를 찍습니다. 이 선 굵기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알고 보면은 조금 제가 낮게 찍는 감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내가 목표가를 찍어놓은 곳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왜냐? 제가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낮게 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거주는 목표가보다 돌파해서 버리면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하다못해 뭐 무료일지언정 리딩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256을 넘으면 그때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그럴 일은 없고요. 제가 리딩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어차피
예,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많은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 서로 신뢰가 없어. 근데 믿을 놈이 못 된다는 얘기지. 예.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그 정도. 이게 뭐야? 아, 얘도 지하실이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뭐 GL 팜텍이 120 위로 돌파를 했죠. 요게 머리가 좀만 덜 올라왔으면은 종배감인데 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다음날 얘가 머리가 많이 올라오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래도 나름 0% 선전했네요. 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다음날 내려와요. 이렇게. 다음날 아이 왜 이래. 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다음날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문제예요. 왜 내려온지 제 기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기분상? 그게 아니라 120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20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그럼 여기서 머리가 많이 올라왔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머리를 짧게 내밀고 있으면 올라갈 확률도 꽤 있는데 머리를 너무 길게 올라가면 뭐다? 120으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배하지 말란 얘기. 여기서 종배했다가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내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꼭 120에서 머리를 내민 거 요것만 종배를 하는 건 아닌데 그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매물대를 상대로 여기서 매물대에서 올라갈 일이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종배하는 거고요. 매물대에서 머리만 살짝 내밀었다. 이것도 종배하는 거고요.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날도 종배할 만한 겁니다. 예, 이날 종배할 쌍바닥, 원바닥, 투바닥 만들면서 종배할 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어설프게 이해하고 막 종배를 할까봐 제가 다른 건 몰랐는데 120선을 크게 돌파한 거는 종배를 하지 마시고요. 살짝 돌파한 거는 다음날 종배를 할 만합니다. 다음날 추가적으로 무너질 데가 없으니까. 요만큼 올라가면은 다음날 무너질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120을 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릴 확률이 그만큼 적으니까 제가 120에서 살짝 머리가 올라간 거는 종배를 해도 할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 건 해봅시다. 왜? 많이 올라간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예. 기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는 겁니다. 보세요. 120 근처에서. 120을 깨니까 올라오죠. 올라가니까 내려오죠. 올라가니까 내려오죠. 내려가니까 올라오죠. 멀리 가니까 또 내려오죠. 또 멀리 가니까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여기서 하지 말란 얘기야. 내려오니까. 근데 조금만 가면 여기서 하란 얘기예요. 왜? 더 갈 확률이 크니까. 좀만 올라가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좀만 올라가면 내려올 군형이 없으니까 내려올 공간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려오는 척 하다가도 올라갈 확률이 크니까 조금만 올라간 애들을 보고 하란 얘기입니다.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하여튼 휴대폰 통신 중에서도 뭐 별거 없고요. 예, 휴먼 테크놀로지, 예.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죠. 120을 이렇게 급락으로 깬 애들은 어차피 120으로 올라가는 게 관례인데, 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70%, 80%가 다 올라가는 게 관례인데, 안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기도 전에 여기서 만나버리니까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올라가도 120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120이 다 와서 만나버리면 이제는 120이 문제가 아니라 120을 깨기 전에 마지막 양봉 여기까지 갈 확률이 큰 겁니다. 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건 기니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하루에 한 개만 합시다. 종배. 오늘은 종배. 머리를 왜 살짝만 내민 게 더 가느냐. 많이 내민 거는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요거까지만 합시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괜히 머리만 아파. 철강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전에 변동성이 좀 컸는데 언뜻 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받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왠지 돌파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늦어요.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새끼 여기까지 가나 보다. 여기 돌파하려고 그러나 보다. 여기나 여기 이상을 가려고 하나 보다. 이걸 빨리 눈치 채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돼야 알 것 같은데 시간 될 한번 볼까? 그러니까요. 얘가 뭔가 사단을 한번 내려고 하나 본데, 근데 얘도 보면은 종목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차트가 좋은 것도 아니야. 얘도 왜 정지됐다가 1년 넘게 정지됐다가 풀린 거예요. 1년 반. 여기만 1년 반이야. 여기까지 따지면 근 2년이에요. 2년 동안 정지됐다가 좀
풀린 애인데 13만 5천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지금 얼마죠? 7,800원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차트를 요만큼만 보면 얘 괜찮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볼 때 원래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좋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차트는 크게 보는 겁니다. 건설주는 뭐 별거 없고요. 화학주도 별거 없고요. 다 별거 없네요. 예. 화장품은 요새 화장품이 두세 종목이 꼭 갑니다. 바이오스마트가 화장품으로 뭐로 간다 그랬더니 화장품으로 갔네요. 그리고 뷰티스킨이 1, 2, 3, 4 어떻게 얘 보십시오. 1, 2, 3, 4일 만에 76% 갔어요. 76%. 아무리 짧게 잡아도 76%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뭐냐면 상승을 하려고 상승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물량받고 올라가면서 물량받고 올라가면서 물량받고 올라가면서 물량받고 그런 거예요. 수렴 여러분들은 수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수렴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매집을 하는 그 양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반도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집을 하는 상황이 물량을 받으면서 매집을 하는 건데 왜 그 수렴은 이건 너무 티나니까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것까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것도 상승을 하는 것도 상승을 하지만 나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돈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으로 매집이 됩니다. 근데 또 하는 놈들이 있어요. 보면 에너지 중에서는 일진전기 나름 전기니까 양봉에 머리들이 모여 있거나 거래량이 큰 양봉 여기죠. 거래량이 크죠. 예, 여기까지 간 겁니다. 딱 갔죠. 제가 목표가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원래 이 침까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봉까지만 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목표가를 그으면은 위에 침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명전기가 굉장히 크게 이거는 뭐 오픈톡방에서 뭐 설명을 하다 그랬나 본데 하여튼 곽철용 자리가 되는데 12% 정도 되니까 여기 한 12% 되니까 24% 이상 가겠죠? 27%까지 갔죠? 예. 10% 내외는 2배를 간다. 그죠? 10% 내외는 2배. 여기서 12%죠? 12%니까 또 12를 더하면 24% 이상. 예. 그래서 얘가 27%를 갔는데 다른 설명을 하면서 거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설명을 하면서 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한 얘기를 기억을 잘 못해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제가 준 건 얘기를 과연 여기서만 할까요? 예, 그러니까 기억을 다 못하죠.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엔치트론이 지하실 근처니까 넘어가고요. 식료품 사료 없고요. 조림비료 제진농업도 없고요. 엔터미디어도 없고 메타버스 중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희한하게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어요. NFT 메타버스는 없고 비트코인 중에서는 엑스페릭스 요새 비트코인 관련된 중에서 가면은 엑스페릭스 예뿐이 없어요. 핀테크 중에서는 엑스페릭스 그래프니토리 중에서는 계양전기 우선주니까 얘는 뭐 단일가 거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요런 게 이제 좋은데 이 침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해도 요런 게 침이 없으면은 딱 종백감입니다. 좋은데 마이너스죠. 이게 만약에 침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침이 제가 이렇게 120을 넘어야 된다고 살짝 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에 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침이 있으면은 좀 여기 과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물론 이렇게 조정하고 있거나 하락하는 120은 종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얘는 그래도 조금 좀 봐줄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 내려가는 건 좀 봐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120선이 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이 침이 있어서 종배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였어요. 침이 있으면 이 침 있는 거는 과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안 따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120에서 머리를 살짝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는데 침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별개의 얘기. 완전 세계관 자체가 완전 달라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이렇게 봉으로 마감했을 때만 종배를 하냐마냐 따지시는 거예요. 종배를 따지는 게 120선 갖고만 따지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남발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교육출산 정책주도 없고요. 미세먼지도 성창오토텍만 뭐 지하시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중국주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얘는 아시아 경제는 무너졌네요. 예. 철도주 중에서는 대원전선, 세명전기 아까 다 보내드리고요. 항공여행주는 없고요. 예. 하나투어가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가 아니라 하나투어가 이제 조금 뭔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뭔가 각을 잡는 형태죠. 뭔가 조금 돌파, 지지 뭐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나 여기까지는 가려고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스윙 중에서도 독한 마음 안 먹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하튼 뭐 12시 넘어갔네요. 날이 새도록 방송을 해봤는데 1시간이 넘었어. 내일 방송을 혹시 못할까봐 근데 제가 컨디션이 오늘 운전을 오래 해서 에어컨을 오래 키고 다녀서 그런지 오늘 덥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지 목이 맛이 갔네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송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제가 무리하게 방송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 이제 시간이 늦어지니까 목이 잠기나 봅니다. 예. 오늘 말을 많이 안 한 셈이거든요. 운전만 계속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에어컨을 많이 썼더니 목이 잠겼나 봐요. 오늘 뭐 공부되는 방송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해봤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예, 내일도 일요일이니까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좀 활기찬 장을 기대는 해보지만 아마 활기차진 않을 겁니다. 단일성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타적으로 어느 하루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느 하루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 5일 정도를 평균치로 보면은 계속 지금 안 좋을 겁니다. 왠지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120에 걸쳐서 항상 안 좋은 시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120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들고 가야 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별의별 수단으로 가볍게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떨궈내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떨궈내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더 큰 문제죠. 가는 놈은 그나마 근데 안 가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시즌에 가든가 다음 시즌도 안 가고 1, 2년 뒤에 가든가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때에는 원래 얘네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다고 스트레스 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원래 어렵구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보살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한 되도록이면 즐겁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